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너머 산 안 보이네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산이 안 보인대. 그래서 내 마음은 둥둥 구름을 탄대. 둥둥의 밑줄 음성상징어입니다. 현호가 음성상징어 뭔지 아냐? 뭐냐? 소리만? 원래 이제 이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상징어 가로 열고 의성어, 의태어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둥둥은 의태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태어라는 음성상징어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동그라미 쳐주시고 화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둥둥 구름을 탄대. 그러면 왜 탈까? 어디 가려고. 지랄? 앞에 내용 봐야지. 추측하지 말고 앞에 내용 보고. 산 보려고. 그래, 산이 안 보이니까 산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둥둥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마음은 뭐기 때문에? 추상적 관념이기 때문이죠. 근데 구름을 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해됐나요? 우태기도 이해돼? 오케이. 우뚝 솟은 산, 묵중이 엎드린 산, 골고리. 여기서의 골고리라는 골짜기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짜기에 장송이 들어섰고 긴 소나무가 들어서 있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터리에 얽혀있고 샅샅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진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닌 무슨 산?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닌 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산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죠. 산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했어? 나열하고 열거했죠? 그래서 열거법이 쓰였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산들, 느낌표의 동그라미. 뭐예요? 감탄이니까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거만년, 여기서의 누자는 여러 누적하다 할 때 그때 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가 가면서 너희들 침묵이 흠뻑 지리함직하다. 침묵이 흠뻑 지리함직하다는 산이 이때까지 입을 닥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조용하다. 산이여 윗줄 이것도 영탄 불렀으니까요. 장차 너희가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르의 밑줄 상승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염의 동그라미. 화염을 내가 기다려도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좋으랴의 밑줄 궁금한가? 아니지. 좋겠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것도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소망에 대한 이야기다. 뭘 소망해요? 화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망이 화염이 어떤 소망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핀내를 잊은 여우와 이리 등속이 여우하고 이리의 밑줄 등속은 같은 족속들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사슴 토끼 밑줄 그럼 뭐야? 여우하고 이리는 육식동물 그 다음에 사슴과 토끼는 초식동물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네요. 더불어 쌀이 쏜 칙순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산은 어떤 산이 되길 바란다? 공존하는 산이 되길 바란다. 공생하는 산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공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좋으랴라고 했지만 궁금하진 않으니까 서리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밑줄 화자가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의 동그라미. 물은 이제 여기서 어떤 생명력 혹은 소생 이런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되어 만난다면의 밑줄 무슨 법? 가정법. 가문. 여기서의 가문은
윤씨 가문 이런 가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가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문은 메마른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뭄에서 온 거예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물이 돼서 만난다면 메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가을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좋아하지 않으랴 라고 물어봤으니까 서리법 좋아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밑줄 이건 뭐예요? 의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성상징어. 아 우태기 새끼 새끼가 써가지고 개새끼. 맞아 보겠습니다.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 가정법. 저물녘의 체크.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된다면 저 혼자 깊어치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신다의 밑줄. 이것도 그래서 뭐예요? 물이 계속해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이니까 이것도 가정법. 밑줄. 아는 감탄사기 때문에 뭐다? 감탄사라서 영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부끄러운 바다 밑줄. 부끄러운 바다는 바다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모 지금 우리는 물로 만나고 싶은데 뭘로 만난다? 불로 만난다. 불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물이랑 불은 화자는 물로 만나고 싶었어 우리가. 근데 불로 만났다 라고 했으니까 물과 불은 서로 대조적 이미지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벌써 수치된 뼈가 하나가 뼈의 밑줄. 그래서 불은 붉은색 시각적인 이미지, 뼈도 흰색 시각적인 이미지. 그래서 불과 뼈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서로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것 그래요. 만리의 밑줄. 만리는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 그대여의 밑줄. 그대가 청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니까 만나자의 밑줄 뭐예요? 청유형 어미가 쓰였다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 말고 우리 물로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 푸시시의 밑줄 뭐예요? 의성어니까 음성상징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성어.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와라. 넓고 깨끗한 하늘의 밑줄. 그래서 하늘은 푸른색의 이미지. 그래서 물과 하늘로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싹 다 긍정적인 것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불은 붉은색의 이미지, 색채 대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눈 볼게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 나온 건 뭐다? 수필갈래다. 그래서 다는 수필갈래입니다. 수필갈래는 뭐가 중요하다? 체험. 이 체험을 통한 체험을 통한 주제의식을 잘 파악합시다. 눈은 따뜻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가 이미 벌써 쓰였고요. 오버를 거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한방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눈이 따뜻하게 한다의 밑줄. 자, 그래서 따뜻하다도 한번 동그라미 쳐놔봅시다. 일단 맨 위에 A에 있던 따뜻하다에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하게 한다. 짙은 온도의 밑줄. 그래서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것, 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눈이 한방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친구들의 얼굴 밑줄 그리워지고 이 밑줄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난다. 따뜻한 정의 밑줄.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눈 속에서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글쓴이는 눈이 오면은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이 그립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의 밑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이 따뜻함을 느낀다. 그래서 눈은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눈은 조용하다의 동그라미. 그럼 이번엔 조용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네요. 사뭇 쏟아지는 한방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랑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양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어진 웅장한 교향곡의 밑줄. 이런 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다? 역설적인 상황, 역설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설. 자, 그리고 마저 볼게요.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면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그래서 조용한 이유는 그냥 고요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고독의 동그라미. 이번엔 고요를 넘어서 고독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의 내용, 밑줄.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의식하게 되고 자신을 새삼의식의 밑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성찰의 내용은 다시금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본연의 모습 밑줄, 본연이니까 자연스러운 모습 속이다. 꾸밈 없다, 순수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명상적의 동그라미.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에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밑줄. 그래서 눈 오는 날은 잠을 못 잔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 쓰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색가가 될 수 있다.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다 사색가와 철학가가 될 수 있다. 왜? 명상을 하기 때문에.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순수한 시간에 체크.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철학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은 방콕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 가는 대구적 표현을 표현해 회고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 표현의 밑줄. 대구는 뭐예요?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아야 된다. 회고적 성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고적 성격 있나요? 과거 회상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물과 불이 대립적이긴 했어요. 근데 계절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계절은 아니었죠. 2번도 틀렸습니다.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청자를 명시적인 밑줄. 그래서 뭐예요? 청자가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산이요 라고 했을 때 산을 불렀었죠. 가에서. 그래서 청자가 있었고요. 나에서는 그대요 라고 했으니까 청자가 있었다. 그래서 산한테 너가 화염을 일으키는 거, 이거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나에서는 그대와 물로 만난다면 이라고 하면서 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직접 본인이 체험했나요? 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는요, 특정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맞아 보겠습니다. 2번. 가나에 대한 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가는 산이 누가만 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적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다. 조용하고 있다. 네가 침묵을 깨고 화염에 불타오르면 나는 그걸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2번 볼까요? 내 기다려도 좋으려는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의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사나의 변화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려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다. 맞는 말이고요.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너머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을 이루어지는 과정.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 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의 밑줄. 이거는 내가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핀내를 잊은 즐거이 뛰는 나를 평화로운 세계. 맞는 말이고요. 넓고 깨끗한 하늘은 진정한 합의를 이루는 것. 물로 만난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나 불쌍해, 나 병신이야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죠? 1번은 틀렸고요.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성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철학가가 안 되는 걸 성찰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철학가의 사색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틀렸고요.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자아를 재발견의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성찰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고독은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건 아니라 있죠. 공부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사무적인 일이나.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단절돼서 오히려 좋다느라고. 완전 럭키비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해됐죠? 4번 보겠습니다. 달을 바탕으로 보기에 주시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와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했다. 개성적 표현의 밑줄. 그 정서는 글쓴이가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에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인가에서 피어오르는 밥을 보고 친구들의 그 그리움이 바로 따뜻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가와 나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씁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과 정서가 있어야 돼요. 현재는 없다. 감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꺼지고요.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 길을 걷는 영원한 것이다. 감성 있어요? 없어요? 감각? 없죠. 꺼지면 되고요.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꺼지면 되고. 지식은 차갑다. 있네요. 지혜와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갈밭은 포근하다의 체크 촉각이 있네요.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내 손에 쥐어주시던 이니까 과거의 회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